리포트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이사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1차 지역 3곳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가 목표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급 방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네. 큰 걸 내놓은 것 같습니다. 큰 거죠, 이게? 그렇죠. 그 3080 플러스 예. 나왔을 때 어떻게 서울에서 뭐 30만, 예. 수도권에서 거의 뭐 50만 이상, 전국에 80만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광명 시흥에 7만 가구고요. 예. 부산 대저에 18,000가구, 광주 산정에 13,000가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명 시흥 하나 나오게 되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3080의 목표치가 거의 한 40%가 예. 바로 이제 채워지게 됐고요. 오는 4월에 또 추가로 신규 택지를 또 발표한다. 예. 이번에 서울에 있는 그 예. 30만 가구 중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공급 사인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진척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살려던 분들이 진짜 공급이 많이 되네 이런 느낌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화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의 숙제가 이제 실현 가능성, 네. 또 이제 정말 이것이 차근차근 실현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번에 광명 시흥을 보면 25년 분양입니다. 2025년. 아직 5년 남았네요. 2028년에 4년. 입주니까 상당 기간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좀 막 주민 반발들도 나오고 있고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좀 어떤 하나의 암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집값 잡는 재료는 아니고 중장기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 또 지금 집값을 올릴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동성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시중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패닉 바잉이라든가 영끌 매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올해 특히 서울 쪽에 뭐 입주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특히 상반기 내에 그동안 임대 사업자들 이제 풀리면서 나올 이 물량들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이제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이 요번에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지만 또 지금 남아있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상승 요인도 또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공급 신호가 나온다면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집을 살려는 분들은 어떤 패닉 바잉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이런 어떤 공급 대책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뭐 집값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또 서울 신규 택지가 곧 나오니까 아마 그걸 보면 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매물, 세금 부담 못 이긴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단기도 사람들이 집을 1년, 2년 살다가 뭐 이사할 게 아니라면은 5년 후에 공급이 뭐 8년 후에 공급이 된다 그래도 많이 저렇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급하게 막 사서 이렇게 할 생각은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도 집값을 올릴 뭐 그럴 재료가 마땅치 않다는 게 이제 보통 집을 살 때는 1주택자가 이제 옮기기 위해서 또 하나를 사고 나중에 한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이 집을 팔고 뭐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2년 내에 팔면은 깎아주지만 취득세율도 일단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매수가 좀 주춤해져 있고 이제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이 또 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저런 공급에 대한 비전들, 물량들이 쏟아나오고 있으니까 실수요자들도 조금씩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5년이라면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한 4, 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집을 살려는 분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사지는 않을 것 같은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말 수요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들, 특히 뭐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게 뭐 3, 4년 전만 해도 어려운 전문 용어였는데 요즘은 다 전문가가 되셨죠.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고 있고 또 매일 뭐 순간적으로도 체크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현재 좀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가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강남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광명시흥이라는 게 서남부니까 굉장히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울 집값에 항상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 핵심은 강남인데 왜 그쪽에다 두냐? 뭐 많이 나오는 서울 조달청 부지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빨리 해달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국은 큰 틀에서부터 서남부긴 하지만 이것이 여의도도 가깝고요. 이제 이런 쪽으로 공급에 대한 어떤 안정화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예. 광명시흥 경우에 지금 그 정부 계획대로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뭔가요? 일단은 주민 반발일 것 네. 같아요.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고 아마 거기에 주민들도 굉장히 좀 반발하는 네. 이유가 옛날과는 좀 달라서 옛날에 어느 신도시를 지정됐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아마 그렇죠? 그것이 네. 2기 신도시 때도 됐는데 네. 그때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많거든요. 교통이라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오는 목소리가 지금도 교통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 여기에 7만 가구까지 더해지고 한다면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반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교통에 대한 비전들을 일단 당국은 많이 제시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교통 대책. GTX 예. B 라인이라든가요,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도림까지 경전철 이야기도 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뭐 서부간선이라든가 남부순환을 막 도로를 갑자기 확장할 수는 또 그렇죠. 없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일부 주민들 쪽에서는 그런 이제 교통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예.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별 문제 없을까요? 그것도 많이 이제 돈도 많이 풀리겠죠. 네. 그것은 3기 신도시에 모두가 해당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당국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신도시를 뭐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막상 입주할 때는 집값이 확 떨어지지만 그 입주 전에 한 2, 3년에 또 원치 않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토지보상금이 풀려가지고 그게 다시 또 부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신도시 지정된 곳 말고 그 주변 구역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런 않습니까?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채권 보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대토라든가 이야기는 하고는 네. 있지만 이 토지 보상금을 어느 수준으로 조절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가 앞으로 또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값, 그 보상금으로 인한 집값 상승 막기 위한 어떤 대책도 있긴 있는 거죠? 네, 좀 뭐 고민들은 하고는 예. 있고요. 근데 지금 더욱 중요한 게 지금 협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예. 택지를 이제 수용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국은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가시적으로 좀 결과가 좀 빨리 3기 신도시 중에 좀 확정돼서 나왔으면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은 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그 4월에 추가 신규 공급지 네. 어디가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오겠죠. 예. 이제 30만 가구의 그런 지역들일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뭐 서울 중에서 좀 많이 묶여 있는데 재개발 예. 쪽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이번엔 어떻게 되든 좀 큰 틀에서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 예. 뭐 많이 언급해서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현금 보상이거든요. 예. 그쪽에 뭐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딱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주지를 않고요. 그 발표 이후에는 이사 대책 이후에는요. 예. 또 뭐 큰 틀에서 뭐 고시원 같은 것들을 4, 5개, 10개로 쪼개도 하나로 예. 아파트 한 채로 보상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이사 대책 이후부터는 끊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당 지역의 뭐 땅값이라든가 뭐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이제 혹자는 그거를 변창흠 장관의 전략적 모호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는 예.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봅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파월. 네.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모두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미국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조정을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예. 3천도 깨지고 그랬는데 지금 또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또 그래요? 3%, 2% 후반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예.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한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 회복에. 예. 예, 고용도 또 갈 길이 멀고 물가도 많이 오른다 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뭐 2% 이상의 안착하게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안 올리겠다. 그 얘기를 네. 믿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안도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자기 생각에는 3년 동안 안 오를 것 같다 이거지 네.
뭐 앞으로 3년 동안 이자율을 안 올리겠다든가 네. 혹은 3년 동안 안 오른다랄까 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이 그 말을 할 때, 그 예. 발언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한 미 국채 10년 만기 이 국채 금리가 1.412를 넘어서 지금도 들어오기 전에 1.4%까지 지금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속도를 보면 뭐 1.8, 2% 넘는 것도 뭐 한순간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시중금리, 채권금리는 이미 이제 인플레를 상당히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또 오늘 새벽에 끝난 상품 시장을 보면 유가가 떨어질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61달러 배럴당, 네. WTI 63달러. 근데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원유가 올라가면 우리 웬만한 CPI, 소비자 다 물가 오르게- 상승률에서 다 오르니까. 이게 이제 끌어올라갑니다. 예. 그동안에 분명히 밥상 물가는 올랐고 체감 물가는 뭐 꽤 뭐 8% 가까이 이상 올랐는데 많게는 10% 올랐는데도 맨날 나오는 지표는 안 오른 것이 유가가 굉장히 눌러놨기 때문인데 예. 유가가 지금 터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면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올라갈 테고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이야 뭐 계속 2.5 이상 되는 인플레이션이 그 평균 물가 목표제니까요. 되려면 3년 걸린다, 2, 3년 걸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1년 뒤에 나올 수도 글쎄 말입니다. 있는 그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자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인플레이션 가능성하고 이자율 추세는 정말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뭐 짧게도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지금 돈 많이 풀었잖아요. 예. 재정으로. 근데 이제 또 인프라를 위해서 3조 달러를 또 예. 바이든 정부가 또 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더 커질 더 수밖에 커지죠. 없고요. 좀 예.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왜 풀지 이렇게 예. 과도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걸 보려면 유가 보셔야 되거든요. 예. 이 두 개 척도를 자세히 미 국채 10년 만기 체크하실 때 함께 꼭 근데 체크하시기 돈을 바랍니다. 그렇게 푸는 거는 그래도 순수하게 생각하면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은 하는데 예.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